자, 딱 정확히 3분 복습. 1899년에 의아단 사건이 터졌죠. 무슨 반도? 빨리 보자. 무슨 반도? 산둥반도. 외친 게 뭐예요? 부청 멸망 외쳤죠. 그러다가 거의 1900년에 8개 연합군한테 전멸당하죠. 그리고 1901년쯤에 8개 연합국이랑 청나라랑 베이징 의정서 내지는 무슨 조약을 맺어요? 신축조약을 맺어서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기 시작하죠. 이때쯤 러시아가 쓱 하고 어디를 먹어요? 만주를 먹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만주 먹고 조선 노리고 일본 노리니까 1902년에 드디어 제1차 무슨 동맹이 맺어져요? 영일동맹. 그렇죠? 그리고 1901년 신축조약하면서 서태후가 마지막 개혁인 무슨 신정을 시작해요? 광서신정. 그렇죠? 그러면 1901년은 신축조약 플러스 광서신정. 기억나야 되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유명한 1904년에 무슨 전쟁이 시작돼요? 러일전쟁. 러일전쟁 중에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뺏어서 무슨 선을 완성해요? 경부산. 또 하나 러일전쟁 중에 우리의 무슨 도를 가져가요? 독도. 그러면 러일전쟁의 시작은 뭐야? 리순에 있는 러시아 기지를 습격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 쓰시마 해전이라고 했는데 요거 좀 정정할게. 쓰시마는 일본 땅이니까 그냥 동해에서 벌어진 무슨 해전? 동해해전. 그래서 쓰시마 해전이랑 같은 말. 동해해전. 여기에 그 이순신을 따라했던 얘기한 적 있죠? 도고 헤이아츠로. 도고 헤이아츠로가 쓰시마가 아니라 동해해전을 할게요. 자, 됐고. 그러면 러일전쟁 벌어지는 와중에 1905년 해볼게. 가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미국이 우리를 일본에게 팔아버리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1905년 제2차 무슨 동맹을 맺어요? 영일동맹을 맺죠. 그리고선 미국 대통령이 중재해서 이거 무조건 외울게요. 무슨 머스 조약이에요? 포츠머스 조약이죠. 말로 해보자. 러시아는 일본에게 조선의 우월적인 지위를 주겠다. 너 가져라. 두 번째, 사할린 북위 남부 50도를 줬죠. 그리고 세 번째, 리순 따렌을 누구에게 줬어요? 일본에게 줬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무슨 금이 없다. 배상금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남만주도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일본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쫙 해서 지난주에 엄청나게 자세히 했죠. 그러면서 요때 뭐 했어? 자, 보자. 요때 시험에 나올 것만 꼭꼭 찝어줄게요. 자, 1905년 해볼게. 1905년 아직 무슨 중이에요? 러일전쟁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때 가스라 테프트 미략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할 때 요때 볼게. 요때 지금 계속 무슨 신정이었어? 광서신정이었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니까 청나라가 그래 우리도 무슨 군주제 하자. 입헌 군주제 하자. 그래서 무슨 파가 힘을 얻어요? 입헌파. 그렇죠? 그리고 1905년 드디어 청나라가 따내볼게요. 무슨 제를 폐지해요? 과거제를 폐지하죠. 그리고 요때 알아봤더니 청나라가 근대적 서양식 학교 제도를 완성한 게 내가 본 자료에서는 1905년으로 나오더라고. 이때 청나라가 소학교, 중학교 가리키는 사범학교를 만들면서 이때 근대적 학제가 완성됐다고 내가 봤거든요. 됐고. 그러고 나서 요 1905년 해볼게.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스논이란 사람이 1905년 일본에서 자 보자. 중국 무슨 애를 만들어요? 동맹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 단체 가지고 신해혁명 하는 거. 다 몇 년? 1905년. 그렇게 많죠. 또 하나 1905년에 자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니까 베트남에 판보이 쪼우라는 사람이 봐라. 러시아를 일본이 이기고 있다. 일본을 배우자. 우리 베트남은 일본을 배우자. 무슨 애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유신회. 그래서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니까 베트남의 안창호 선생 같은 판보이 쪼우가 베트남 유신을 만들어서
1905년 일본으로 메이지 유신 유학 보내자. 베트남의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유학 보내자. 무슨 운동? 동유운동도 1905년. 동유운동도 1905년. 쓰러내 중국 동맹회도 1905년.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본 놈들이 1905년. 자, 이렇게 러일전쟁 이기고 포츠모스 조약까지 한 다음에 조선을 반쯤 강제로 먹어버리죠. 10번. 무슨 조약? 을사조약. 을사늑약. 그러면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무슨 권이 뺏겨요? 외교권이 뺏기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남산 기슭에 무슨 부가 설치돼요? 통감부가 설치돼서 여기 앉아있는 애가 누구야? 3도야, 4도야? 이도 히로부미. 이렇게 쭉 순서 외우면 되겠죠?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또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 유신회가 어디서? 베트남 유신회 생긴데 자, 어디서 생겼지? 베트남 유신회가? 나 그거 까먹었네.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베트남 유신회 베트남이라고 보면 되고 베트남 광복회는 광저우야. 아, 광복회 따로 있는데. 아마 여기서 활동하다가 판보이 쪽으로 쫓겨날 거야. 쫓겨나가지고 광저우에서 만든 게 신해항이 이따 나중에 해줄 거야. 그 네가 아마 그걸 지금 헷갈린 것 같아. 그치? 응. 언니 표정. 너 몸이 안 좋아 보여. 피곤하지? 응. 괜찮아? 아니, 뭐,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나지 않고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이요. 알았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일단 진도 나가보자. 그러다가, 자, 해볼게. 1905년, 조선이 강제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고 통감부가 설치가 됐어요. 이거 국사 기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반쯤 뺏기니까 이때 국내에서 옛날 양반들이랑 평민들이 무슨 의병을 일으켜요? 을사의병도 일으키고 개화파 지식인들은 야,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리켜서 근대화시켜서 우리나라가 세져가지고 나중에 일본에게 벗어나자. 요거 요번에 나왔어. 아니 이베트강에 나왔어. 아예.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반쯤 뺏기니까 일부에서는 을사의병도 일으키고 일부 개화파 지식인은 무슨 계몽운동했다? 애국 계몽운동했다. 그러면 요게 을사조약이 11월 달이야.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1905년 요거는 옛날 문제인데 해줄게. 을사조약하고 1905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좀 교과서에는 있고 EBS에 올해는 안 나왔어. 근데 작년에 나왔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가끔 어려운 문제 나와. 뭐가 있을까? 참고로 포츠모스 조약이랑 연관이 있어요. 해볼게.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서 따라해보자. 만주, 선후, 만주, 선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게 뭘까? 잘 봐봐 얘들아. 자 봐봐요. 1905년 무슨 모스?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중국의 랴오동 반도에 있는 무슨 순이랑 미순이랑 무슨 내는 딸애를 일본에게 주기로 했죠. 그럼 잘 봐봐. 근데 원래 미순 딸애 누구 거야? 원래는 중국 거지. 중국 건데 러시아가 뺏었다가 다시 일본에게 준 거잖아. 그러면은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서 일본이 하는 말. 야, 청나라야.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가 우리 미순 딸애를 일본에게 줬으니까 너도 인정해. 하고 협박한 거야.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줬는데 일본이 이겼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원래 저 땅은 누구 거였어? 청나라 거였으니까 쫄아가지고 러시아에게 줬지만 다시 러시아가 일본에게 줬으니까 국제적으로 또 청나라에게 일본이 얘기를 해야 돼. 이거지. 야, 내가 러시아 이겼으니까 저 내가 먹을게라고 조약 맺은 게 뭐야? 만주 선후조약. 이거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거야. 참고서에서. 본 적 있죠? 우리 언니 이거 본 적 있죠? 한번 참고서에서. 우리 얘기 본 적 있지? 응. 제 표정. 본 적 있지 너들? 너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참고서에 나오긴 나오는 거야. 알았지? 한번 외우나이? 혹시 모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07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시간순환 한번 해보자. 1907년. 해볼게요. 일본의 수도를 우리가 동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무슨 표라 부르기도 해요?
도쿄라 그러죠. 그럼 봐봐. 얘들아,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군 100만, 러시아군 100만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 그럼 일본 애들은 막 신났지만 수많은 젊은이가 죽은 거야.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보자. 전쟁하면 누구만 좋아요? 재벌이랑 일부 권력가만 죽죠. 그러다 보니까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수많은 지식인들이 야, 전쟁하지 말자. 왜 전쟁하냐? 결국 땅 따먹기잖아. 결국 제국주의 싸우다가 백성만 죽는 거잖아. 그러면 반전, 전쟁에 반대한다. 반, 제국주의 누구이고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라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봐봐. 1907년 동경에서 아주 친해요.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그렇죠. 무슨 아친해? 아주 아친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주 아친해는 반전, 반제하는 한, 중, 일, 베트남 여러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만든 조직을 뭐라 그래요? 아주 아친해. 그러면 아주 아친해가 만들어진 원인 중은 뭐야? 러일 전쟁. 결국 저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희생자지. 누구의? 러시아 제국주의랑 일본 제국주의 희생자잖아. 그래서 이 아주 아친해의 아주 유명한 사람 해줄게요. 방금 배웠던 베트남 유신해. 독립운동을 했던 베트남의 무슨 쪽? 판보이 쪽. 니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앙팡이야 조소왕이야. 조소왕. 나중에 국사 시간에 나오죠? 삼균주의.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토쿠 슈슈이라는 무정부주의인데 나중에 이 사람만 따로 할 거야. 이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아주 하치네. 뭐라고요? 아주 하치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소리는 아니지. 원래 이게 무슨 에어컨 잘못돼서 에어컨에서 무슨 쇠고슬이 여러분 이해하게 좀 해. 에어컨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에어컨에 스모프가 이렇게 막 철사 찍고 있는 것 같아. 나나나나나. 자, 무시해요. 자, 근데 약간 신경을 쓰이는데 나쁘진 않지 그래도. 이게 이렇게 절에 가면은 절 처마에 이렇게 풍경 있잖아. 우리 그거라고 생각하자. 빡치지 마. 자, 알겠어 얘기? 외울게. 1907년에 동경에서 반전, 전쟁에 반대한다. 제국주의 반대한다.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지식인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죠. 아시아, 아주 하치네요. 무슨 하치네? 아주 하치네.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판보이 쪼우. 그 다음에 앙팡이야 조소왕이야. 조소왕. 그 다음에 고토쿠 슈슈이. 참고로 잠깐 해줄게요. 일본에 고토쿠 슈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러일 전쟁 딱 이겨서 일본 전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 바보들아, 흥분하지 말아라. 내 조카, 네 자식이 끌려나가 죽었다. 우리는 절대 반전,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를 가지고 여러분 반전 반제를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랄까, 이분이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우리가 흔히 사회문화 시간에 쓰는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을 만든 분이 누구야? 고토쿠 슈슈이. 근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1910년에 사형당하거든요. 왜? 너무 파급력이 큰 거야. 일본이 무슨 주의로 가야 돼요? 제국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거 막 반대하니까 다른 사람이 버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려요. 뭐? 고토쿠 슈슈이. 이 되겠죠? 고토쿠 슈슈이. 자,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나오는데. 작년까지 나왔었거든요. 야, 웃지 마. 웃지 마! 우치무라 간조라는 아주 또 훌륭한 일본 분이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 우치무라 간조는 이분 뭐예요? 기독교인이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고토쿠 슈슈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둘 다 특징.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막 전쟁 이겨서 계속 군국주의로 가고 계속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야, 우리 일본아 정신 차려라. 전쟁하지 말아라. 사람 죽는다. 그리고 제발 제국주의 버리자 라고 했던 일본의 아주 훌륭한 양심 있는 분들. 누구?
고토코 슈슈이. 그리고 누구? 우치무라 간조야. 그래서 이분은 내가 알아봤더니 이분 특징이 무교회주의래. 무슨 말일까? 교회를 지으면 오히려 낭비다. 교회 짓느라고 돈 거기다 퍼붓지 말고 우리 20명, 30명에서 돌아가면서 신도집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지을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그래서 요 우치무라 간조가 또 한국의 조선 독립까지도 굉장히 많이 원했나 봐.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젊은이들을 가리키신 분. 근데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키우신 분. 우치무라 간조. 그 다음에 누구도 기억나요? 고토쿠 슈슈이. 그러면 고토쿠 슈슈이가 1907년에 참여했던 단체는 무슨 하치네? 아주 하치네. 연결되죠. 고토쿠 슈슈이는 무정부주의고 반전 반제를 개인적으로 했지만 아주 하치네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죠?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해서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제일 많이 나온 게 누구야? 고토쿠 슈슈이가 막 그림으로도 나오고 막 나왔잖아. 자, 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1907년에 지금 배웠어요. 그냥 편의상 고토쿠 슈슈이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의상 우치무라 간조도 얘기하고 정확한 연도인 무슨 하치네, 아주 하치네도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죠. 자, 퀴즈. 베트남. 1907년 베트남. 해볼게요. 자, 이분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판저우찐이라는 분이 있어요. 무슨 찐? 판저우찐. 아까 판보이저가 아니죠? 이분은 지금 동의운동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처럼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나중에 게이오 대학이 되는 게이오 의숙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나중에 현재 일본의 명문 대학인 게이오 대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저우찐이 베트남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나라가 망하니까 1907년에 게이오 의숙을 본따서 베트남의 수도인 동경, 통킹에다가 통킹 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참고로 통킹을 우리 한자로 동경, 도쿄랑 같은 말인데 베트남어로 통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베트남의 지금 독립운동가 두 분 배웠어요. 판판이죠. 누가 제일 잘 나와요? 판보이 쩌우. 두 번째 판쩌우찐 해서 동사세계사 공통문제 1900년대에서 30년대까지 판판 시리즈 판보이 쩌우 판쩌우찐의 1907년에 무슨 우승 통킹 우승. 원래 인데 작년에 했던 분들은 요거 원래 머릿속에 있어야 돼. 세계사랑 동사 했던 분이라면 요거 가장 기본 문제거든. 무슨 하치네다. 아주 하치네다. 그렇죠? 물론 군대 갔다 온 누나는 예외고. 자, 그리고 이제 해볼게. 자, 1908년에 지난주에 엄청 했던 거야. 드디어 광서신정 하면서 광서신정 중에 드디어 청나라의 흥정 대강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거 지난주에 내가 이거를 하면서 끝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봐봐. 원본이 어디야? 1889년에 일본의 메이플 스토리야, 메이지 헌법이야. 메이지 헌법. 10년만 더 해봐요. 1899년에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 그리고 1908년에 광서신전 중에 무슨 헌법? 흥정헌법 대강. 그러면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1890년에 무슨 의회가 있었어요? 제국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설프긴 하지만 청나라도 의회가 있었거든요. 어디만 의회가 없다? 대한제국만 의회가 없다. 왜? 독립협회 해산시켜버렸잖아.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내가 이거 한 5분 동안 자세히 했잖아. 연도가 이거 반드시 나올 확률이 되게 크겠죠. 이거 외워놔야 돼요. 지금 2번 하는 거야. 복습하면서. 자, 이제 됐고. 이제 뭘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190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09년. 1908년은 흥정헌법 대강이잖아. 1909년은요. 첫째, 우리의 무슨 할아버지가, 안중근 할아버지가 을사조약의 원흉인 무슨 히로부미를, 이토 히로부미를, 자, 지도 그려줄게요. 이쯤이야. 여기가 머리핀이에요? 하울봉이에요?
하얼빈에서 안중근을 죽이죠.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이또 죽인 건 어디야? 하얼빈. 근데 어디로 잡혀가요? 얼루. 리슨 감옥으로 잡혀가신 거야. 알았죠? 다시. 죽인 건 어디야? 하얼빈. 잡혀간 건 어디예요? 리슨 감옥. 또 하나 더. 그리고 이때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책을 쓰고 있었죠. 그 책 제목이 뭐야? 동양 무슨 론? 동양 평화론이라는 책을 집필하다가 일본 놈들이 갑자기 사형시키는 바람에 1910년 동양 평화론을 끝내 못 마치시고 돌아가시죠. 그럼 옛날 문제 좀 해볼게. 옛날 문제 해볼게요. 일본의 대표자인 이토 히로부미와 우리 조선의 의사, 무슨 의사? 안중근 의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둘 다 무슨 평화론을 주장했어요?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대. 그럼 내용이 틀려. 이또는 이거야. 야, 아시아 민족이여. 우리 일본이 서양 이겼으니까 다 일로 와. 내 밑에 들어와. 한마디로 뭐야? 우리 일본이 짱이 돼서 니네 다스리겠다는 거고, 안중근 의사는 아니다. 우리 조선, 중국, 일본이 돈을 모아서 군대도 같이 키우고 돈을 모아서 같이 해군을 만들어서 적과 방비도 하지만 무역도 하고 공통으로 화폐도 만들고 그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뭐야? 한중일이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유럽연합처럼 공동으로 방어하고 잘 살자는 거죠. 근데 이또의 동양 평화론은 뭐야? 닥쳐. 우리 일본이 우수하니까 다 너네 부하가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요 동양 평화론 가지고 뭘 만들어지는 거야? 대동아 공영권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뭔지 아시겠죠? 하나 재미 얘기해 줄게요. 옛날 나왔던 사람인데 일본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1년마다 조사를 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100명을 뽑아. 그러면 100명 중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배운 사람 해보자. 쇼토쿠 태자 10등 안에 들어가.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 10등 안에 들어가. 이토 히로부미 10등 안에 들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웃긴 게 누구야? 토요토미도 들어가요. 하고 이토 히로부미도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카모토 료마라고, 이 사람은 무조건 5등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야 원래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숨겨진 주역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똑같아. 우리 일본과 조선과 청나라가 힘을 모아서 나에게 투자해라. 그럼 공동 함대를 만들어서 이 배 가지고 서양도 맞고 이 배 가지고 일본, 중국, 한국, 조선의 특산품을 무역해서 n분의 1로 나누겠다. 와, 이 사람 괜찮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누구 거야? 이 또는 나중에 배반 때린 거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 생각이랑 비슷한 게 누구예요? 사카모토 료마가 되겠지. 특이한 사람이지. 근데 암살당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본이 지들끼리 암살하는데 10년마다 이 사람 영화가 만들어져. 사카모토 료마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론. 아직도 누가 죽인지 몰랐어. 그리고 한 5년 전인가 NHK에서 사카모토 료마라는 대하 서사극을 한 거야. 그럼 일본에서는 대하 드라마를 20, 30대가 안 봐. 왜? 지루하다고.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멋있었냐면은 20, 30대 애들이 사카모토 료마를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시바 료타라는 일본의 아주 한국을 좋아하는 유명한 작가가 저 사람 소설을 썼거든. 나 기억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소설책인데 1억 만부가 팔렸어. 상상이 안 가지. 1억 만부. 내가 알기로는.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 4번 봤어. 재밌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했고 신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909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사야, 국사. 이또를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고 1909년에 뭐가 있느냐? 자, 보자. 여기가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무슨 도예요? 간도 아시죠? 그러면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서 간도에 관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무슨 협약? 간도 협약. 간도 우리 거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1905년에 무슨 조약으로? 을사조약으로 우리 조선은 지금 무슨 권이 없어요?
외교권이 없죠. 외교권이 없으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서 야 청나라야 너 여기 철도 짓는다며 그러면 요 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설권을 일본에게 주면 우리 일본이 너 공짜로 간도 줄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간도가 요때 누가에게 뺏기는 거야? 일본 청나라에게 뺏기는 거야. 그럼 봐봐 1909년 간도 협약은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잖아. 근데 왜 뺏겼어? 이미 1905년에 무슨 건이 없는 거야? 외교권이 없는 거죠. 문제 만들어 볼게요. 문제. 자, 간도 보여주고 여기서 간도 협약을 보여준 다음에 이 조약의 원인이 뭔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뺏겼다. 나왔던 거 옛날에. 괜찮죠, 여러분? 문제 됐고. 자, 그럼 이제 다 아는 거 해볼게요. 자, 드디어 1910년이 됐어요. 가장 큰 사건이 뭘까? 우리한테. 그쵸? 훌륭해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무슨 탄을 당해요? 병탄 당하죠. 나라가 망하죠. 우리가 이거를 따라해보자. 경술련. 그치? 오, 훌륭해요. 1910년에 국가가 망하는 치욕을 당했다. 무슨 국치? 경술국치.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우리를 점령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줄여서 무슨 시대? 일제시대가 되는 거죠. 또 이 국산 이거는 상식이야. 그래서 1910년 되자마자 맨 처음에 폭력으로 다스렸죠.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어떻게 해요? 헌병이 뭐 하게 했어요? 헌병 가지고 경찰하게 했죠. 그리고 조선 사람만 엉덩이 때렸죠. 무슨요? 태형요. 그리고 토지를 조사하는 척하면서 토지를 다 뺏어갔죠.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자, 해보자. 그래서 1910년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경술국치. 무슨 시대? 일제시대. 일제시대 하자마자 10년 동안은 무력으로 단호하게 두드려 팼다.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그래서 헌병이 군인이 경찰하면서 조선인만 때렸다. 무슨요? 태형이요. 그리고 토지를 조사한다면서 땅을 다 뺏어갔다. 이 정도 알려줄게요. 자, 그 오늘의 대망. 대망. 자, 볼게. 그럼 이제 1911년. 자, 아무나. 자, 여기.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1911년에? 응. 이야, 벌써. 너무 심한. 그때 에어컨 켰니, 우리? 응. 그랬어요. 지금 잠깐, 한번 에어컨 꺼봐. 응. 죽을라 그래. 응? 소리가 너무. 거의 근데, 에어컨 껐지? 안 나네. 맞는 거. 자, 잠깐 버텼다가, 덥진 않지, 아주. 응, 해보자. 야, 근데 저 소리 없으니까 되게 좋다. 그치? 귀가 편안해지네요. 응. 이따가 얘기 좀 해줘. 내가 얘기할게요. 자, 볼게요. 1911년 해보자. 자, 그렇죠. 지금 청나라는 첫째, 무슨 신정 중이었어요? 관서 신정 중이라 개혁해서 새로운 군대, 무슨 군? 신군도 키우고, 외우지 마요. 학교도 만들고, 공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어요? 개혁하고 있죠. 그럼 물어보자. 개혁하면 뭐니 쇼미더 머니 뭐가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게다가 계속 의아단 사건 이후 신축조약으로 서양 애들에게 계속 무슨 금을 내야 돼? 매년 배상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개혁하느라고 돈 들고 배상금 내느라고 돈 드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1911년에 무슨 짓을 하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뺏어서 국가가 가져가요. 이거 외울게요. 철도의 국유화. 그러면 철도의 국유화가 뭐냐? 요즘 식으로 할게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삼성 있지. 현대 나라 거 아니죠. 개인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삼성과 현대를 뺏어서 그거를 일본에게 팔어. 헐값에. 그리고서 그 돈 가지고 정부가 쓰는 거야. 그러면 20세기 초에 가장 첨단 산업이 철도야.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청나라가 뺏은 다음에 이거를 서양에게 팔아서 빚을 갚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아마 부모님 중에서도 현대 삼성 주식을 가지신 분이 꽤 있을 거야. 그럼 아버지가 얼마든 간에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몇억이든 삼성 현대 내 돈 가지고 샀는데 나라가 그걸 뺏어서 일본에게 팔아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가뜩이나 청나라 지금 개판이잖아. 왜? 이미 1908년에 누가 죽어? 서태후와 강서재가 죽고 뱃살 어린애가 황제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철도에 국유화를 하니까 해보자. 쓰촨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쓰촨에서 폭동이 벌어져요. 왜냐? 일단 쓰촨에 있는 철도를 먼저 먹은 거거든. 그러면 참다가 쓰촨 폭동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출동시켜요? 우창이라는 곳에 신군을 출동시켜서 막아라 했더니 신군들 수십 명이 갑자기 총을 들고 장군을 쏴 죽여. 쿠데타죠. 갑자기 신군 애들이 막 쏴 죽인 다음에 야, 우리 출동 못한다. 우리는 개혁하겠다 해서 우창에서 신군이 청나라에 봉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는 무슨 도라 불러요? 경기도, 전라도죠. 근데 중국은 절강성, 무슨 성, 단이야. 그러면 중국의 성 하나가 남한만 해. 아시죠? 어떤 성은 남한보다 커요. 대한민국만 해요. 그러면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13개 성이 우리는 청나라와 안 놀겠다. 독립선언을 해요. 13개 성도 같이 반란 일으키는 거야.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남자가 등장해요. 바로 둥근원이야, 쓴원이야. 쓴원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개 성이랑 손을 잡고서 드디어 1911년 신해년에 뭐를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키는데 지도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이야. 여기는 청나라면 여기 빨간데 이쪽에서만 지금 신해혁명이 벌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나라가 훨씬 세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신해혁명 벌어졌을 때 쓴원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10만도 안 돼. 더 웃긴 얘기. 저 10만도 쓴원 군대가 아니야. 그냥 강남 지역에 있는 장군이 뭔가 인내서 쓴원에게 붙은 거야. 근데 이때 중국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몇 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어. 그러니까 신해혁명은 벌어졌지만 아직은 되게 불안정하죠. 자, 지도 이제 이 순서 너무나 잘 나오죠? 천천히 해볼게. 1911년 청나라가 철도를 뭐 했다? 국유화했다. 국유화한 다음에 서양에게 싸게 팔라고 했더니 쓰촨 지진이야, 폭동이야. 쓰촨에서 봉기가 벌어졌다. 지진은 아니고요. 그래서 신군을 투입했더니 신군도 반란 일으키고 13개 성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때 쓴원이 등장해서 어디야? 강남 지역에서 무슨 혁명을 했다? 신해혁명을 했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하지만 신해혁명이 발생했지만 성공한 건 아니지. 왜? 아직 누구야? 청나라가 훨씬 세요. 내 개인적으로 이때 광서재나 서태후가 살아있었으면 그냥 끝나. 신해혁명은 일주일이면 끝나. 근데 저 때가 한 대살 먹은 누구야? 곰돌이 푸이야? 마지막 황제 푸이야? 푸이가 있었는데 자 이제 해보자. 자 해보자. 오늘 이제 요거를 좀 쪼개서 해볼게요. 자 천천히. 우리가 흔히 무슨 원이라 불러요? 쓴원인데 정식 이름은 원래 뭐예요? 손문이야. 내가 알아봤더니 봐봐. 기준이 이거야. 191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은 사람. 이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뭐 조조처럼 부르고 1911년 이후에 죽은 분들은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수업 시간에 조조라고 하죠. 한무제라고 하죠. 왜? 1911년 전에 죽었잖아. 근데 1911년 이분이 1925년에 죽거든. 그러면은 1911년 이후에 죽은 분들은 중국 현재 발음으로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왜? 무슨 혁명이 기준이니까. 신해혁명 기준이니까. 해보자. 우리 그 애기 쓴원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단어예요. 우리 언니는? 없어요. 우리 친구. 쓴원에서 뭐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야사라든가 뭐. 응? 오, 맞죠. 우리 친구는. 그 성씨라는 우리 친구는. 제 1차 국공업적
자, 해보자. 예. 다 맞아요. 맞는데, 개인적으로. 스노는 굉장히 가난한 빈농의 막내 아들인가 그래. 되게 힘든 집안이었대. 근데 어디서 살았느냐? 꽝저우 지방 아시죠? 네. 지금의 마카오 근처에 살았었대. 마카오. 근데 셋째 형이 어디 가요? 하와이 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스노를 하와이 고등학교인가 학교를 보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가 됐는데 그러다가 어딜 가요? 홍콩에 가서 앨리스라는 대학에 가서 뭐가 돼요? 의사가 되는데 스논이 위대한 게 뭐냐? 그 전통 우리로 치면 한의사와 양의사를 다 딴 사람이야. 그 머리는 천재인 거지. 형 되게 위대하지 않냐? 형 근데 형이 그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사업에 성공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스논은 100년 전에 뭐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럼 물어보자. 야, 지금도 의사면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죠. 근데 100년 전에 의사인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양의사에다가 한의사야. 평생 그냥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요거는 약간 야사야. 어느 날 스논이 중국에 와가지고 프랑스 식당을 딱 갔는데 프랑스 식당 앞에 딱 팻말이 써 있는 거야. 샹하이인데. 샹하이에 있는 프랑스 식당에 뭐라고 써 있느냐. 첫째, 개새끼 금지, 강아지 금지.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중국인 출입 금지. 야, 생각해봐. 중국 땅이 프랑스에 가게 하는데 개새끼랑 중국 사람 들어오지 말래. 이걸 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스논이 각성을 해. 나는 의사가 됐다. 하지만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 해서 어느 날 혁명가가 돼버리는 거야. 멋있죠? 그래서 이거저거 막 하다가 계속 하다가 실패해요. 실패 한 100번도 넘게 해요. 그러다가 1905년에 청나라가 쫓아오니까 일본에 가서 따라보자. 중국 동맹회를 만들면서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일단 이분의 목표, 청나라를 멸망시켜야 된다. 소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금 지배하면서 엿먹이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굳이 얘기하면 멸망시키자. 무슨 족을? 만주족의 청나라 멸망시키고 우리 한족을 다시 흥하게 하다. 멸만 흥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만 외울게요. 무슨 주의를 외칩니까? 삼민주의를 외쳐요. 삼민주의가 뭐냐? 외울게요. 일단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 청나라에게 벗어나자. 그러면 저 민족이랑 딱 매치가 되는 게 무슨 흥한? 멸만흥한이 되겠죠. 또 반드시 우리는 미국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국민인 공화국, 민주주의를 하겠다. 즉 국민들에게 권리를 주는 무슨 주의 하겠다. 민주주의 하겠다. 민권.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민생을 돌보겠다. 해서 여러분 바로 요 스논 해볼게요. 1905년에 일본에서 뭐를 만들었다? 중국 동맹회. 그때 나온 게 무슨 주의? 삼민주의. 무슨 주의? 삼민주의.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영향 받아가지고 누가 나와요? 우리 조선의 조소왕 할아버지 아시죠? 조소왕 할아버지가 충칭 임정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 정치, 경제, 교육, 삼균주의야. 그런데 더 고솔라 올라가면은 요 삼민주의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아시죠? 또 거기서 좀 따온 거래. 그럼 링컨은 또 누구 걸 따왔느냐? 까먹었네. 응? 몽테스키 말고 더 원본이 있어. 피타고라스인가? 탈레스인가? 하여튼 탈레스였나? 아니 이게 그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던 거래. 나 우연히 책을 봤어. 내가. 그리고 니네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라. 그게 델포이 신전에 써 있는 거잖아.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소크라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있는 글귀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세계사 금권 정치하는 솔론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솔론 시대에 솔론 포함해가지고 그리스 전역에 7명의 현자란 분이 있었나 봐. 이분들이 아테네
거기에 모여서 이분들이 쓴 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래. 그거를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한 거래. 나 우연히 알았어. 섭할게요. 표정이. 중국사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신의 혁명의 주인공은 무슨 원? 순원. 무슨 원? 순원. 1905년에 뭐를 만들었다? 중국 동맹회를 만들고, 이번에 키워드는 무슨 주의? 삼민주의다. 민족, 민권, 민생. 그래서 이분은 타이완도 이분이 국부고 중국도 이분을 되게 존경해요. 왜? 이분은 1925년에 죽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싸우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존경을 하는데 특히 어디서 존경을 하느냐? 타이완. 타이완은 완전히 국가의 아버지고 대만에서는 훌륭하신 분. 요 정도. 근데 이제 모든 중국인이 만나면 쓴어는 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쓴어 하면 못 알아도 이름을. 손중산이라고 해야 돼. 왜냐? 이분호가 중산이야. 그래서 이름도 혼대. 그래서 쓴어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손중산 그러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중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볼게. 이때 곰돌이 푸이가 몇 살이니까 이때가 한 7살이라고 쳐보자. 완전히 애기야, 애새끼야? 애새끼죠. 그럼 얘 삼촌이, 이름 까먹었네. 공치망. 삼촌이 공치망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광설의 동생이야. 그러면 이 공치망이 가장 싫어했던 장군이 있어요.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를 싫어서 이 사람이 위안 스카이를 권력을 뺏었어. 그런데 신의 혁명이 벌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광서 신정하면서 만든 군대가 뭐예요? 신정이 여러 부대가 있는데 가장 센 부대, 100만 명 이상 된 부대가 다 누구 부하야? 위안 스카이 부하인 거야. 그러면 신의 혁명을 막으려면 군사를 보내야 돼서 공치랑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위안 스카이가 뇌물을 엄청 써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공치랑 씨요. 위안 스카이가 양아치긴 하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쟤 데려다가 그냥 신의 혁명 빨리 갈아엎어버리자 했더니 공치랑이 그래 해서 위안 스카이 불러서 얘한테 신의 혁명을 까게 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잘 보자. 재밌어요, 여러분. 나만 재밌나? 자, 쓴원의 혁명군은요, 아무리 해봐야 몇만? 10만. 오합지졸. 그런데 청나라의 장군인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는 과장한 거야, 좀. 100만의 무슨 군이야? 신군인데 무기도 안 되고요. 무조건 무조건 위안 스카이가 죽일 수 있어요. 이때 쓴어는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위안 스카이 씨요. 진심이다. 뭔데요? 당신이 우리 중국 역사 5천년의 최고의 영웅이 되라. 뭔데? 당신이 청나라 배반 때려서 청나라 멸망시키고 당신이 중화민주주의공화국 중화민국의 대통령이 되라. 내가 지금 나 쓴원이 임시 총통. 따라해볼게요. 총통이 대통령이야. 나 쓴원이 임시 총통인데 당신 위안 스카이가 청나라 멸망시키고 해주면 총통 자리를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중국 역사 5천년의 최고의 영웅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안 스카이가 뭐라 하지 알아? 야! 나는 청나라의 장군이다. 10살 먹은 푸이 황제를 배반은 못하지만 조건이 있다. 푸이 황제를 잘해주고 연봉도 한 몇천억 주고 자금성에서 잘 살게 해주고 청나라 왕실을 존중해 준다면 청나라 멸망시키겠대. 양아치죠. 양아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안 스카이가 자기 부하 보내가지고 궁궐 기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청나라 그날부로 확 멸망시켜버린 거야. 그게 누구야? 위안 스카이. 여기서 뭐예요? 여하튼 이 당시 최고의 영웅이 된 거야.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가 위안 스카이를 완전 양아치로 보거든요. 이 사람은 큰 배신을 3번을 했대.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첫째 배신은 뭐냐? 변법자강 운동할 때 위안 스카이가 광서제한테 협조하다가 출세하려고 서태후에게 꼰질러가지고
변법자강운동 실패시킨 놈. 그러면 얘만 아니었으면 청나라 안 망할 수도 있어. 두 번째, 그래서 출세하다가 서태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청나라 멸망시킨 거. 나중에 오늘 또 나오겠죠. 바로 뭐야?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죽은 거. 그래서 유명한 이 당시 영국의 어떤 분이 위안스카이는 중국을 3번 배반했다. 첫 번째는 황제를 배반하고 변법자강운동. 두 번째는 청나라 자체를 배반하고 세 번째는 중국 사람들 자체를 배반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종이 안 치네. 쉬었다 할게요.